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이슨 내주기 앰플 제35강 제이사 오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이사 오브의 개념 체화 시간으로요.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제이사 오브의 소유의 개념이었죠. 소유의 개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그 반작용적인 의미인 박탈의 개념에서 나오는 제이사 오브의 용법과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그려 놓았죠. 앞서 우리가 이제 대표 개념과 작용 반작용을 이야기할 때 소유와 박탈은 전혀 다른 형태의 동일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박탈이라는 것은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소유는 박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이제 소유가 박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되기 좀 힘든 그런 어떤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돈, 집, 차, 그죠? 하나의 소유,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돈, 차, 집은 각각 하나의 재산으로서, 그죠? 이 소유 전체적인 어떤 소유 재산의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의 의미에는 또 당연히 구성의 의미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박탈은 당연히 이러한 박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그게 자연이든 아니면은 그냥 사람이든 어떤 다른 어떤 주체가 가지고 있던 거를 가져오는 개념이죠. 박탈이 꼭 뭐 강도짓을 한다든지 뭐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갖고 오는 것만 박탈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소유의 이전, 아주 자연스러운 이전까지 다 박탈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요 이야기를 쌤이 잠깐 끝내고 난 다음에 보다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소유와 박탈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박탈은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소유는 박탈의 결과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탈과 소유는 정반대의 어떤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현상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쌤이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자,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라는 주체가 있는데, 자, 이 A가 이제 뭔가를 갖다가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소득으로 뭔가를 벌어들입니다. 이건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소유의 의미죠. 소유. 그죠? 소득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유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소득으로 얻었던 거를 B라는 어떤 대상에 소비를 합니다. 소비. 이 소유물을 갖다가 소비하는 이 행위가 뭐다? 박탈이라는 거죠. 박탈. 뺏기는 것만 무력적으로 뺏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소유의 이전은 박탈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행위에서 소득은 소유의 개념이지만 소비는 뭐다? 박탈의 개념이다. 박탈.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A의 소유물이었던 것이 자신에게로 오니까 결국 박탈을 통해서 B의 소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소유와 박탈의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소유물이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박탈의 개념이고, 그 박탈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한 결과는 소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소유와 박탈은 작용 반작용이면서 전체가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예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뭐 별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쌤이 괜히 어렵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possess가 타동사로 쓸 때는 어떤 소유물을 갖다가 누구에게 이렇게 귀속시키다, 소유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타동사로서. 그래서 여기는 뭐다? 목적으로 자기 자신이 온 겁니다. 그 자기 자신에게 뭔가 소유를 시켰는데 그 소유의 내용물이 뭐다? the money다 이래 되니까 himself of the money가 이때 of가 소유라는 소유의 의미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죠? himself 그 자신이 그 돈을 가지게 했다 이런 뜻이니까 스스로 그 돈을 소유했다 이 말이고, 이 관계는 he's a man over a great means라고 우리 앞에서 본
소유의 of하고 똑같죠. 그죠? himself of the money. the man of the great means. 똑같은 구조죠. 그죠? 이렇게는 소유, 이렇게는 구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통 썼을 때는, 이 내용을 보통 타동사 플러스, 제기대명사 플러스 전치사로 가는, 이런, 표현은 비동사 플러스 pp 플러스, of 이런 형식으로, 전환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evote oneself to는 뭐다? be devoted to 이런 식으로 쓰듯이 똑같죠, 그죠? possess himself of는 be possessed of고 devote oneself to는 be devoted to다 이래 되죠. 따라서 수동 형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건 이제 소유의 of고요. 그런데 이제 박탈의 of를 보겠습니다. 반작용. 박탈의 of라면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뭐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rob이죠. rob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deprive. 그죠? deprive. 거의 쌍벽을 이루는 동사죠. deprive는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rob은 하나 이제 조금 비교해야 될 게 steal입니다. steal은 뭘 훔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steal은 당연히 그 훔치는 물건이 오는 겁니다. steal watch라든지 뭐 이렇게 steal은 그 대상으로 사물을 갖다가 목적으로 취하지만 rob은 뭔가를 강탈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강탈하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뱅크라고 해요. 뱅크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steal bank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을 통째로 그냥 들어가지고 은행 자체를 훔쳤다 이래 되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은행으로부터 강탈했다 이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rob을 쓰는 겁니다. rob the bank of great money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강탈해 갔다 이렇게 할 때요. 그래서 rob은 뒤에 바로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요거는 팁으로 반드시 챙겨두고요. steal은 사물을 목적으로 취하고 rob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 of를 deprive of나 rob of의 of를 가장 대표적인 박탈의 of다라고 지금 웬만한 학습서에서 참고서에서는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of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박탈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도 소유라고 되어 있죠. 이 관계를 가만히 이런 관계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im of his money는 기본적으로 소유를 나타내죠. 똑같죠? himself of the money. 그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강탈해 갔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따로 분리해 가지고 뭐 박탈, 분리의 of라고 다 학습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그 전제로서 뭐다? 박탈의 전제가 되고 있는 소유의 of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본래는 소유의 of인데 rob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의미적으로 박탈의 의미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유와 박탈은 동일한 현상이라고 쌤이 앞에서 몇 번 강조한 이유를 알겠죠, 그죠? 이게 강탈해 간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소유를 갖다가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수동으로, 수동 형식으로. 선생님이 지금 수동 형식을 자꾸 쓰는 거는, 이러한 어떤, 능동,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자주 나오지만, 이 수동 형식도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는. 그래서 반드시 서로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마침, 지금 아작의 문법도 수동 파트를 갖다가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까지가 능동구문을 수동구문을 능동구문으로 바꾸는 수동태의 골수는 뭐다? 타동사다 해가지고 그 개념과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조금 전 강의가 아마 그 문장 전환하는 문법 연습 강의였을 겁니다. 그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타동사로 이루어진 이 능동구문을 수동구문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은 뭐다? 오로지 타동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어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여기까지가 전부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이 요소는 이게 부사구로서 기타 요소죠. 그죠? 뭐 목적 보호가 나오든 투부정사가 나오든 ing가 나오든 무엇이 나오든 그냥 그대로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신경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e was robbed. 그죠? He was robbed. 끝. 그 다음에 of야는 뒤에 그대로 자리를 지켜주면 되니까 he was wrapped up. 이런 표현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of는 이제는 위에 이 of는 소유의 의미도 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수동 형식으로 딱 왔을 때는 이 of는 뭐다? 말 그대로 박탈의 of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위에 있는 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강탈했다. 좀 이런 전체적인 의미지만 밑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보다는 그가 일방적으로 강탈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좀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왔을 때 이 of가 보다 더 분명하게 박탈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eprived도 볼까요? deprived가 사실은 먼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deprived도 보겠습니다. The accident, 사고가 deprived, 그래서 뺏어갔어. 뭘? 그에게서 이 박탈의 of다. 시력을 뺏어갔다 이래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멀쩡한 시력을 갖다가 앗아갔다 이래 되니까 이 자체도 소유의 의미라는 거를 분명히 보유의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다시 수동으로 고치면 the accident, 주어와 그리고 타동사와 목적어 여기까지만 딱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리만 지키면 된다 이랬죠. 따라서 he, 과거니까 was deprived of 야는 그대로 offside, 그 다음에 by the accident 뒤에 수동태 의미상의 주어가 딱 나오면 되죠. 그죠? 자, 이때는 분명한 박탈이다. 이때는 소유와 보유와 박탈의 의미가 모두 다 표현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재밌는 표현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cheat, 사람, 그 다음에 of나 out of 이렇게 됩니다. 이때 of도 분명한 어떤 박탈이죠. 자, 그는 그녀를 속여서 이렇게 보면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돈을 앗아갔다 이래 되죠. 즉 사기를 쳐가지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돈을 앗아갔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보면은 소유의 관계인데 치트하고 연결시키면 박탈의 of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out of도 쓰고 of도 씁니다. 자, 이걸 다시 이제 어떻게 한다? 수동태로 딱 바꾸면 she was cheated, she was cheated. 나머지 out of든 of든 그대로 뒤에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she was cheated up 혹은 cheated out of her money by him 이렇게 된다면 자, 됐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relieve A up. relieve가 우리 야구에서 relief라 그러죠. 그죠? 구원 투수를 relief라 그러는데 요즘 와서 이제 save다 이런 표현을 쓰죠. 쓰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relief였습니다. 구원 투수가 relief, 구원해주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뭔가 선발 투수의 그 어떤 부담이나 위기를 갖다가 들어주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relieve 본래 능동은 여기 나와 있듯이 relieve up 이렇게 되는 겁니다. relieve A up B 똑같죠, 그죠? 그래서 밑에 먼저 보면은 자,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그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들은 relieved General Smith, 스미스 장군으로부터 그의 지휘권을 갖다가 그냥 덜어주었다, 덜어내었다 이런 뜻이 되죠. 즉 General Smith가 보유하고 있던 장악하고 있던 그의 지휘권을 덜어내 버렸다 이래 되니까 박탈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고치면 after defeat, General Smith was relieved up. 그죠? 여기까지만 뭡니까? General Smith was relieved of 야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왜 쌤이 이렇게 바꿔놨냐면 본래는 이 앞에서 이제 수동 구문의 형식도 위에서 보자라고 했다가 여기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앞에 전부 다 수동을 갖다가 다 붙여주자라는 생각에서 수동을 다 붙였던 겁니다. 붙이고 나니까 뒤로 오니까 이게 거꾸로 지금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죠. 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소유와 박탈이 하나의 동일한 전혀 반대의 모습인데 하나의 어떤 동일한 현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사2가 가서 붙고 밀치는 게 전혀 다른 현상인데 그게
하나의 현상으로 딱 드러나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듯이 수야 박탈 역시 정반대의 어떤 모습이지만 그 실질은 두 개가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다양한 표현들을 보자 이런 이야기죠. 자, is. 아까 앞에 relieve 했죠, 그죠? relieve와 마찬가지로 is 좀 편하게 해주다 이런 의미에서 자, is you of 이래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you of your burdens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담을 갖다가 내가 좀 더 편하게 해줄게 이런 의미죠. 따라서 내가 너의 부담을 들어주겠다 이래 되는 거죠. 역시 소유면서 is와 연결이 되면 박탈의 of가 된다 이래 되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unload, 이 burden도 앞에 이렇게 on이 붙으면 burden 자체는 뭐겠습니까? 동사가 되면 부담, 명사는 부담인데 동사가 되면 부담을 지우다 이래 되죠. 우리 앞에 전사 an 할 때 봤죠, 그죠? burden an, 뭔가 부담을 지우다 할 때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니까 burden an, 그 다음에 뭐 세금 따위도 tax an 이랬죠, 그죠? 근데 그 부담을 갖다가 드러낼 때는 over를 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unburden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게 an이 앞에서 undo 하면서 했죠. undo. 이거 수동태 할 때, 문장 전환할 때 한 것 같네요. 이 an이 반대음인데, 전치사, 접두 an은 뭘 부정해가지고 do의 반대말로 안 하다가 아닙니다. do는 하다인데, 그럼 undo는 뭐냐? 원상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원상 회복의 un이다 생각하면 이 burden에 un이 딱 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부담을 지웠던 걸 부담을 들어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똑같습니다. unroll 하면, roll 하면 감았던 걸 unroll 하면 되풀다 이런 의미가 되고, fold는 접다 했다가 unfold 하면은 접었던 걸 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an이 있죠. road가 이게 짐이죠. 짐. road burden과 마찬가지로 짐을 지우다인데 unload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짐을 지웠던 짐을 들어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he shall, 이거는 이제 뭐 틀림없이 이런 의미죠. 필연의 조동사 shall. 그가 틀림없이 뭔가를 부담을 들어줄 거야. 너에게서 뭐를?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burdens. 그죠? 어떤 부담들을 갖다가 들어줄 거야. 이럴 때는 you of your burdens는 소유, 보유의 의미고 unload와 이렇게 결합했을 때는 박탈의 of가 된다. 이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뒤에 따로 행위 보유라고 행위의 보유라는 개념으로 이제 한 꼭지로 강의될 내용인데 미리 지금 이제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쌤이 또 이제 제일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인트로 할 때 그랬죠. 전사가 어떤 사물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특정한 어떤 대상을 갖다가 딱 한정해서 목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람, 사물, 개념, 행위 다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행위를 갖다가 보유한다 생각해요. 행위의 보유. 자, 행위의 보유에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범법 행위를 한 그 범법자를 갖다가 형벌을 가해가지고 처벌을 하죠. 그건 곧 뭡니까? 그 행위의 주체, 그 행위의 보유자가 그 범죄자다. 이래 되죠. 따라서 행위도 당연히 보유의 대상인 겁니다. 인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행위도 당연히 그 행위자가 있고 그 행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me of the crime 이랬죠. 내가 보유한 범죄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유했다, 행위를 보유했다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범죄 이래 되겠죠. 그죠? 내가 범한 어떤 죄 이래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convict 했다 이런 말입니다. convict는 뭔가를 확정하다 이런 말이죠. 맞아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배심원에서 뭔가 판결을 할 때, 유죄를 인정하다 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convict입니다. convict. 그래서 배심원은 convicted me of the crime 이런 게 내가 그 범죄를 갖다가 저지른 주체라는 것을, 행위 주체라는 것을, 행위의 보유자라는 것을 convict 인정했다 하니까 배심원은 나를 유죄라고 판결했다 이래 되죠.
근데 미리 이야기하면 여기 이제 acquit가 있습니다. acquit는 이게 그만두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acquit 자체가 뭔가 소송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걸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게 기각이라고 해요. 기각. 기자가 이게 이제 버릴 기자거든. 그러니까 acquit 뭔가 소송이 올라왔는데 그만해 quit 하고 했다라는 의미. acquit는 그럼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그 혐의를 갖다가 부인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acquitted me of the crime 만약에 더 이때는 이제 jury라기보다는 the judge가 되겠죠. 판사는 acquitted me of the crime이라면 내가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범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다 이래 되는 거죠. 이때는 of가 acquit와 이렇게 연결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박탈의 of가 되죠.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고 그 행위를 드러내 버렸다는 거죠. 판사가, 재판관이. 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보유인데 행위 보유다라는 거예요. 행위 보유. 자, 이거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유와 박탈에서 보면은요. 먼저 넘어가서 ask를 보겠습니다. ask. I asked the favor of him 에서 본래는 우리 여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I asked 보통은 question 이렇게 하죠. 그죠? question of him 이렇게 하죠. 그죠? 이럴 때 본래 이제 문법을 갖다가 앞에 가가지고 전제되는 문법을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사형식으로 그죠? him a question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사형식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가 이제 뭐가 쓰이느냐 이 문법이죠. 그죠? I asked a question 하고 그 다음 뭘 쓰느냐 이게 ask 때 했을 때는 of를 쓰고 give나 이런 어떤 일반 동사일 때는 to를 쓰고 buy나 cook나 make와 같은 이런 동사들이 오면 for를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처럼 막 외웠잖아. 응? 쌤도 중학교 때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러다가 동사가 생각이 안 나면 그림이 희미하면 틀리곤 했는데 자, 이 문법입니다. 이 문법. 그런데 여기 이제 왜 of가 오느냐 이 이야기죠. 이렇게 ask라는 동사가 오면 왜 여기 of가 오느냐 이 말이죠. 자, 왜 올까요? 이 of가 뭔가를 그에게서 가져오는 거죠. 그죠?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탈의 of를 쓴다 이 이야기죠. 즉,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호의, 이 호의도 결국 이 친구가 하면은 이 친구의 어떤 행위 요소가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요청했다라는 거니까 가져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달라고 했다 이러니까 박탈을 요구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of를 쓰는 거고요. 요거는 끝나고 난 뒤에 간략하게 정리하기로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I borrowed some money 했죠. 내가 뭔가를 빌렸어. 결국 상대로부터 뭔가를 가져왔죠. 이 돈을 가져왔죠. 그죠? 근데 이 돈이 본래 누구의 돈이었다? 그의 돈이었다니까 이 of를 써가지고 그의 돈이었다라는 소유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렸던 게 뭐냐면 him of some money 이렇게 해야 되지 왜 borrowed some money of him 해야 여기는 앞에는 여기가 robbed 하면 사람 him 오고 of his money 이런 구조였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밖에가 있어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쌤이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형화해가지고 of를 중심으로 그죠? 이게 반드시 지금 이 관계에서는 힘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에서는 산만이가 힘을 가져야 하는데 왜 거꾸로 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죠. 그죠? 근데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of를 중심으로 보다 큰 녀석이 이렇게 향할 때는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작은 녀석이 큰 쪽으로 이렇게 향할 때는 이거는 구성 요소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썸머니 오브 힘은 이런 관계에서 보면은 하나도 이상한 게 없죠. 그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고 이 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재산의 일부로서 구성 요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거 전혀 충돌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rob의 동사의 성격상 deprive라든지 is라든지 unload, unburden이라든지 relieve라든지 이런 동사 자체가 성격적으로 의미적으로 그 대상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온 것뿐입니다. 강도짓을 해서 빼앗다니까 강도짓을 하는 대상은 누구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강도짓을 하는 게 아니죠. 강도죄는 사람을 갖다가 폭력이나 협박이나 뭔가 무기를 가지고 뭐 상해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뺐을 때 그게 강도죄가 성립이 되니까 그 구성요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사람을 갖다가 강박하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rob 동사의 성격, 의미상 사람을 먼저 받기 때문에 him of 이런 구조로 오고 borrow는 돈을 빌린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빌리는 겁니까? 돈을 빌리는 거, 돈을.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대상인 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of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했죠, 그죠? 즉, 동사의 성격과 동사의 의미에 따라 가지고 some money of him이 되느냐, him of some money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동사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Don't expect. 근데 이때는 뭔가를 달라고 기대하는 거죠. 누군가의 행위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행위를 기대할 때는 사람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expect him to 하고 부정사 이렇게 가지만 그냥 뭔가를 바란다라고 할 때는 그게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먼저 온다. 이런 사물이 먼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expect가. 그리고 of me라고 위에 구조하고 똑같죠. 그죠? some money of him. too much of me. 내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것을 갖다가 요구한다 이런 말이죠. 이때 expect는 기대한다라니까 은근히 바란다 좀 달라고 한다는 뜻이니까 위에 borrow나 ask와 같은 성질의 동사입니다. expect가 그냥 기대하다 예상하다가 아니고 야 좀 좀 없어 뭐 좀 줘 이런 지금 의미입니다. 그래서 don't expect too much of me 이래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이렇게 달라 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먼저 오느냐? expect의 성질상 사물을 갖다가 먼저 목적으로 취하니까 가까운 요소를 땡기다 보니까 뒤바뀌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don't expect too much of me는 이 문장은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외우십시오. 이거 하나 딱 외우고 있으면은 이 뭐 전치사 of와 관련된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해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친구들한테 써먹을 수 있잖아요. 뭐라고, 야, don't expect too much of me. 너 너무 내한테 많이 바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크 같이. 그래서 써먹으면서 그냥 외우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escort.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favor를 갖다가 한 호의를 갖다가 요구했다니까 그걸 해달라고 혼자 요구.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는 저쪽 상대방으로부터는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of를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어떤 호의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를 먼저 쓰다 보니까 of, him 이런 구조로 왔다 이런 이야기죠. 됐죠? 자, 같은 성격의 동사가 demand입니다. demand. 자, I have no choice but to. 그죠? 나는 전혀 선택이 없어. 뭐 외에는 but.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to demand라고 이렇게 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뭐 I cannot but 하면 원형이 오고 have no choice but 하면 to 부정사가 오는데 이거는 일종의 평행구조입니다. 앞에가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도 to 부정사로 명사로 표현한 겁니다. 이 but를 중심으로 평행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관련되는 데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demand 하니까 뭘 요구하다니까 역시 달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박탈을 갖다가 지금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달라고 하는데 사람을 달라 하겠습니까? 아니죠. 물건을 달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some money. 그죠? 그럼 누구의 돈이냐? of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돈을 갖다가 내가 좀 부탁하는 거 달라고 요청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네. 지금 이런 의미죠. 자, 됐죠? 처음에 쌤이 steal과 rob을 갖다가 딱 이야기할 때 저거는 뭐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싶었죠? 쌤도 그냥 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동사의 종류에 들어가면요. 사형식으로 쓰이는 수요동사, 그리고 삼형식으로만 또 쓰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사들을 사실 뭐 수십 개 되는 걸 하나하나 다 외우기는 그렇지만은요, 전체적으로 그 개괄적인 어떤 그 로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쓰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핵심 동사만 몇 개 딱 정리하고 나면은 나머지들은 동사의 성격이나 의미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면, 아, 이거는 삼형식으로 써야 되겠네. 아, 이거는 수요동사로 쓰는 게 맞네. 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원어민들이 이거 전부 다 외우고 쓰겠습니까? 수요동사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데요. 물론 이제 뭐 한 십수년 동안, 그죠? 뭐 한 고등학교 정도 들어갈 때까지 십수년 동안 막 영어의 어떤 바다에서 정말 막 헤엄을 쳤기 때문에 뭐 축적된 데이터로 인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아무튼 동사의 성격상 이렇게, 자, asked나 demand나 다시 돌아가서 보면 borrow나 expect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물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의미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오고요. 앞에 rob, deprive, ease, unburden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오고 of 플러스 뒤에 사물이 온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로 이해됐죠?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꾸 뒤로 가고 있네. 자, 이제 여기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라는 이 문법을 간단하게, 뒤에 아마 없을 겁니다. 마지막일 겁니다. 잠깐만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했죠. 또 빼먹었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다 이랬죠. 이랬을 때 하나가 이제 to를 쓰는 경우가 있고 하나가 이렇게 이제 for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거 뭐 바꾸는 데 내 가지고는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정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앞에 over를 쓰는 건 봤습니다. 그죠? over. 그럼 뭐냐면 수요 동사가 뭔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일본 학자들이 용어를 갖다가 개념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자꾸 일본식 영문법에 잔재다 이래 가지고 뭐 개념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배격하는 거,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사역동사의 개념조차도 자의적으로 막 해가지고 학습자들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했죠. 역시 수요동사 역시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명칭을 붙여 놓았을까요? 숫자는 줄 숫자입니다. 여자는 받을 여자입니다. 따라서 뭐겠습니까? 수요동사는 주고 받는 겁니다. 수요동사의 기본 개념은, 이미지는 주고 받는 겁니다. 자, 주고 받는데, 그럼 보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give죠. 그죠? 주고. 그죠? 그리고 받는 건 뭐겠습니까? take가 아니고, take도 수요동사를 쓰이긴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드물게 쓰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give, 주는, 뭔가 상대방에게 소유를 발생시키는 give에 상응하는 박탈의 동사는 뭐겠습니까? 앞에 본 ask나 borrow나 이런 demand나 가져오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동사는 주고 받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주는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give를 보면 준다라는 건 그 사물을 갖다가 누구의 것으로? 상대방의 소유로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거죠. 귀속의 전치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to라 그랬죠. to.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는 의미를 가지는 offer라든지 뭐 제공을 하다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to를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for는 뭐냐? buy도 사가 주는 거고 cook도 사가 주는 거잖아.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A와 B가 있습니다. 자, give나 offer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A가 B한테 바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딱 마주보고, 야, 너 가자! 하고 탁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귀속이 되죠. 이건 상호행위이기 때문에, 상호적인 어떤 행위, mutual behavior이기 때문에 그냥 딱 주면은 딱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buy나 cook이나 make나 뭐 get이나 이런 동사들, make는 뭐 만들다죠. get은 뭔가 자기가 얻는 겁니다. 뭔가를 획득하는 겁니다. 획득해갖고 주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동사들, buy나 cook이나 make나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상대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 가게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바로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은 때에 따라서는 to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사가 바로 줬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때도 물론 당연히 지금 한번 거쳐가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C가 있습니다. 지금 give나 이런 동사들은 A, B가 서로 그냥 바로 그냥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bought나 cook이나 make는 뭔가를 하는데 이 행위가 한번 거쳐가지고 제3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만약에 만원경을 사줬어. 이렇게 했을 때 만원경을 사는 거는 상점 주인과 내가 주고받고 소유와 박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뭐 돈을 갖다가 주는 거는 내 소유에서 박탈로 가지만 거꾸로 만원경을 가지고 오는 거는 저쪽 소유에서 박탈을 시키가 내 소유로 오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가 직접 이 만원경을 받는 나의 아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매점 주인과 둘이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럼 샀는데 혼자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에 뭔가 목적,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목적 대상이 아들이고 그 목적 대상을 뭐로 표현한다? 전치사 for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쿡도 마찬가지죠. 요리하는 거 내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요리. 혼자 막 하는데 이 대상, 이 요리의 최종 어떤 수혜자가 누구냐? 수혜자라도 for죠. 그죠? 그걸 for로 표현하는 겁니다. make도 내가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혼자만의 행위죠. 혼자만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다른 수혜자에게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혜를 표현한 게 for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상호 행위고, 그죠? to를 쓸 때는 for를 쓸 때는 혼자만의 행위일 때, 이미지적으로 혼자만의 행위일 때는 그 수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for를 사용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이제 이 중학교 때부터 늘 따라다니고, 사실은 한 중학교 때 이 쌤도 기억이 한 이래 3가지 정도로 나뉘면은 영문법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됩니다. 가지수가 한 3가지 정도로 딱 나뉘면은 굉장히 복잡한 영문법이 되죠. 딱 한 가지만 딱 나오면은 그게 제일 쉬운 거고, 한 3가지, 4가지 넘어가면 엄청난 어려운 문법이 되죠. 왜?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머릿속에 저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서 동사들 일일이 다 배우고, 쌤 옛날 그런 기억 다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쓰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to를 쓰든 for를 쓰든 of를 쓰든 of는 박탈을 표현하기 때문에 쓴다라는 거죠. 자, 뭐 그닥 중요하지 않는, 뭐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림으로 외우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로직으로 왜 그런지 이해를 했고요. 뭐 혹시 더 이제 이 내용을 확실히 하고 싶은 학자들은 이와 관련된 문법 내용을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표현된 동사들의 성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십시오. to는 상호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 for는 혼자만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고, of는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뺏어오려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치사 of의 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그 반작용 개념, 박탈. 어떻게 보면 소유와 박탈을 동시에 학습한 거죠.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 소유와 박탈에 대한 개념 체화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영문 독해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